자, 이 질문에서 드릴 말씀이 정말 많은데 딱 20분 만에 끊으려니까 잘 봐주세요. 다음 주부터 법 패스트트랙 예고, 법 패스트트랙 나갈 거고 법 패스트트랙 예고를 좀 드릴 건데 법 지문의 구조적 특성이 잘 보이는 지문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법 지문의 내용적 특성이 계약과 관련된 소재가 60%예요. 왜냐하면 진짜 계약은 잘못하면 인생 좆되거든요. 그래서 계약 관련된 소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세 번째, 리걸 마인드라는 건 원래 법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적인 논리 사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얘기하는데 나름 법 공부했고 사회 준비한다고. 그런데 그 수준에서 바라봤을 때는 당연히 약간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고3 수준의 일반 시민, 보통 사람, 상식과 교양이라는 측면에서는 딱 적합한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러분 정말 이게 계약서 한번 잘못 쓰면 인생 진짜 좆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런 평가원에 좀 되게 따뜻한 마음이 엿보이는 소재가 법 지문 소재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법치주의 국가고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고요. 법은 무지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본주의 시대고요. 경제체제에 대한 이해는 생존 지식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근본이 되는 인문학도 되게 당연히 중요하고 철학도 중요하고 감정을 다루는 문학도 중요하겠죠. 동시에 생존을 위해서는 이런 생존 기술들, 생존 지식들이 필요한데 그게 법과 경제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다루는 거고 난이도도 꽤 있습니다. 자, 이 지문은요. 17학년도 수능 주제복합 유형이고 수능의 역사를 봤을 때는 법지문의 효시이자 경제지문의 효시인데 경제지문에서 얘를 한번 내봤다가 이렇게 내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풀었었던 뭐 피셔, 뭐 통화방정식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경제에서 그런 방정식을 잘 안 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버렸을 때 난이도 문제나 기타 등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 문제도 그렇고 EBS 문제도 반복적으로 건드리고 교육청도 건드리는 걸 보면은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출제되면 애들은 적응이 안 됐으니까 다 나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트레이닝 시키는 거고 그래서 이 지문은 크게 두 가지 주제 구조로만 털리기도 하지만 공식으로도 풀 수 있거든요. 두 가지로 다 풀어볼 건데 이렇게 일단 푸는 연습을 하시고 여기는 최상위권 좀 도약을 희망하시는 학생들이 세팅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정보량은 정말 별로 없습니다. 일단 지문 정보량은 당연히 굉장히 많죠. 800단어 넘을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런데 제가 써드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5달러 그냥 무시해도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정도의 정보량으로 털립니다. 자, 일단 1단락 주제는 되게 의미심장하게 주제를 두 가지로 세팅을 하고 가면서 첫 번째, 경제적 측면에서 보험을 다루고요. 두 번째, 3단락에서 그것을 받아서 4단락부터 법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5단락 법 전형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필기는 시간 들여서 원정됐으니까 바로 쭉쭉 지문 털고 가볼게요. 항상 얘기하자면 1단락은 주제 세팅 단락이라고 했습니다. 주제를 볼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일단 첫 번째, 보험은 뭐야? 제도래요. 주어는 서술어, 보험은 제도래요. 근데 또 뭐래요? 보험은 상품이래요. 잠깐만. 이거 통일성이 빠그라졌는데? 통일성이 뭐냐? 그래, 주제에 관련된 구성 원리. 그래, 주제는 하나여야 되잖아요. 왜 얘는 주제가 두 개지? 당연하죠. 그래, 주제가 두 개니까요. 알겠어? 첫 번째, 상품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2단락은 보험 상품에 대한 것이고요. 걔를 의도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A단락 가지고 푸는 문제 설계한 게 보일 겁니다. 자, 차근차근 이제 바라보도록 할게요. 위험공동체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 자, 반복되는 단어를 보세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잡아야 되겠지만 보험료와 보험금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보험료와 보험금은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이 돼야 된대요. 자, 특정 사고 발생할 확률 봐봐. 확률이라는 개념도 계속 반복되고 있죠. 알 수는 없지만 possibility, P%로 쓸게요. 그동안 발생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할 수 있다. 아, 봐봐. 벌써 지금 확률이라는 개념을 3번 얘기했으면 사고 발생 확률, 그 확률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는 게 보였을 겁니다. 자, 또 사고 발생 확률, 야, 4번 얘기했어. 하나 더. 그 사고 발생 확률을 얘기하는데 지금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이거 녹색으로 체크할게요. 여러분, 확률 통계 꼭 하셔야 돼요. 문과고 이과고 간에. 확률적 사고야, 무조건. 아니, 도대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연역적 사고로 성경에 나온, 또 이제 또 종교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유교 경전에 나온 절대적 진리가 있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확률적 사고야, 항상 확률적 사고. 이거 큰 수의 법칙이잖아. 이쯤 얘기할게요. 또 얘기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큰 수의 법칙이 뭐니? 통계적 확률, 실제 시행분에 해당 시행. 근데 시행을 계속해서 늘려나다가 보면 그 통계적 확률, 실제 시행분에 해당 시행이라는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근사한데 이게 큰 수의 법칙인 거잖아. 그 얘기를 한 거야, 지금. 됐어? 계속 볼게요. 본래 보험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공동체 구성원이나 자신이 속한 위험공동체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따라서 인과 구조 나왔으니까 정보가치 높아지는데 앞뒤에서 반복되는 말 뭐이죠? 뭐라고? 공정해야 돼요. 공정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죠. 따라서 정보가치 뒤쪽 중요해지죠. 뭐라고요? 공정한 보험이요. 그래 주제 뭐였죠? 그래 주제는 뭐야? 공정해야 된다고요. 이해됐니? 자, 이 개념 세팅도 할게요. 이거 제가 몇 번 설명드렸었는데 여러분, 경제학과 경영학의 목표가 달라. 알죠? 경영은 한 회사의 이윤 창출, 미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 경제는 거시적인 사회 전체의 이윤, 사회 전체 이득을 보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경제에서 중요한 거는 공정함이고요. 경영에서 중요한 거는 이윤 추구. 알겠어? 두 가지가 달라, 목표가. 자, 그러면 경영이 나쁜 거냐? 아니요. 자,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이 뭐야? 구성원 개개인이 각자가 이기심을 극대화하면 그 이기심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체 이익도, 사회 전체의 부도 최대가 된다.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인 거야. 다만 이기심이 극대화되는 과정에서 선을 안 넘어야지. 그걸 애덤 스미스는 양심으로 해결을 했어요. 정확하게 뭐라고 번역이 돼 있는 단어냐면, 표현이냐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공명정대한 관찰자가 그 양심이라는 게 못된 짓, 나쁜 짓은 하지 않으면서도 이기심을 최대한 해보는. 무슨 얘기냐? 봐봐. 나도 지금 수업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 개인 이기심 때문인가? 돈 벌려고 하는 거고요. 성과 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와 있어요? 공부해가지고 자기 이기심에 따라서 좋은 결과 내려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서로의 이기심이 맞물리면서 더 좋은, 더 나은 전체적인 사회 전체의 부가, 사회 전체의 이득이 극대화된다. 그런 원리였던 건데, 다만 여기서 반칙을 하고 치팅을 쓰면 안 되잖아. 그걸 이제 해결해 하려고 경찰의 역할, 국가의 역할이 있었던 거죠. 다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감에 있어서도 공정한 보험까지 또 이어지고 있는 게 보이니까, 아, 글의 주제는 공정한 보험이구나는 좀 보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공정한 보험이 뭐였는지 봐야 되거든. 일단 이 단락에서 계속해서 사고 발생 확률을 계속 얘기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따라서 뒤를 보니까 딱 보이네요. 또 반복되는 단어 보이지? 보험료, 보험금. 근데 첫 번째 문장도 봐봐. 납부하는 보험료, 지급받는 보험금. 납부하는 보험료, 지급받는 보험금. 나왔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야. 자,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공정함이란 건 뭐냐? 낼 돈과 받을 돈이 같다. 낼 돈, 보험료, 받을 돈, 보험금. 맞죠? 누군가 이득을 취하면 안 되니까 내가 내고 그 돈 누군가는 받아야지. 왜? 자, 사고가 난 사람한테 몰빵해 주는 거라고. 손해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누군가 중간에 이득 취하면 안 되는 거잖아. 누군가 중간에 손해를 봐도 안 되는 거고. 결국에는 낼 돈과 받을 돈이 같아야 공정한 보험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됐니?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일치해야 된다. 낼 돈과 받을 돈이 같아야 된다. 그 얘기한다고. 또 낼 돈,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됐죠? 그래서 납부할 보험료와 받을 보험금의 기대값 일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 일치. 됐죠? 자, 다시 그러면 받을 돈인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어떻게 결정이 된대? 사고 발생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래. 이거 통계잖아. 확률 통계잖아. 그리고 다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 보험료라고 하는데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따라서 어떻게 돼야 된다?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률이 같아야 된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핵심적으로 반복되는 말은 뭐예요? 이거야. 공정한 보험은 낼 돈과 받을 돈이 같아야 된다. 그리고 희한하게 이걸로 답이 다 나와요. 알겠니? 다만 우리는 혹시 모르는 수식과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연습할 거기 때문에 이 주황색으로 문제도 좀 이따 풀어볼 거지만 이거 가지고 문제 다 풀립니다.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2단락은 여기서 끝났어. 자, 이제 3단락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단락에서 얘기한 대로 공정한 보험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일단 해야 돼. 자, 그런데 잘 봐라. 문제는 뭔지 아냐? 사람들이 안 알려줘. 그러면 책정하기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돼? 얘네들이 자기의 사고 발생률이 높은데 낮다고 거짓말 치고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볼 거야. 결국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 이러한 문제 원인은 정부의 비대칭성이에요. 정리하면 공정한 보험이 안 돼? 이유는 뭐 때문이야? 정부 비대칭성이야. 해결 방법은 뭐야? 고지음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야. 됐죠? 그래, 해결 방법 고지의무. 그래서 4단락 주제 세팅으로 넘어가서 고지의무로 넘어갔습니다. 그래, 주제. 그러면 얘는 제도겠죠. 됐니? 현관펜 주황색으로 체크해 주시면 제도에 대한 얘기가 여기까지 있으니까 정리가 쭉 되겠네요. 그래서 4단락 고지의무 해결 방법인 거예요. 4단락 고지의무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고요. 자, 잘 들어. 자꾸 발췌도 가면 이상한 데서 근거를 찾거든요. 잘 들어. 여러분, 보험 계약의 성립 조건이야.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럼 질문. 해지 조건은 있어 없어? 지문에. 없어. 없어. 해지 조건 없어, 얘들아. 해지 조건 정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거를 어거지로 문제를 만들어. 어거지로 정보를 만들어. 그럼 당연히 오류가 생기죠. 아시겠습니까? 좀 이따 풀어볼 거야, 같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라고? 사람들은요,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돼.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어. 근데 잘못 알렸어? 안 돼, 그러면. 따라서 뭐라고? 고지 의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된다. 됐죠? 자, 5단락. 자, 여기는 이제 PS 구조가 반복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법지문 구조의 특성이에요.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법지문 구조 특성에 따라서 PS 구조가 계속 반복될 겁니다. 계속 보세요. 고지음을 그럼 위반하면 어떻게 될 건데 계약 해지권을 줄게. 계약 해지권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 첫 번째, 기간에 상관없대요. 두 번째, 계약 해지가 되고요. 세 번째, 일방적 의사표시가 된대요. 이거 혹시 일부 수능에서 기억나요? 법률행위, 단독행위. 이건 단독행위야. 일방적 의사표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녹여 있는 건데 여러분이 발견할 수는 없어요. 제가 발견해서 엮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법지문의 효시라는 거예요. 효시. 효시가 뭔지는 알지? 원래 시발점이라는 단어보다 효시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쓰이는 단어였는데 시발점이라는 단어가 어떤 시점을 기점으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어쨌든 효시입니다. 계속 볼게요.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당연히 해지했으니까 책임이 없지. 근데 이미 지급했으면 당연히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반환 청구권이 생긴다는 거야. 자, 근데 봐봐.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어. 왜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을까? 뒤쪽에 나오지만요. 보험가입자를 좀 보호하려는 목적인 거예요. 보험가입자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게 놔뒀어.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 거냐? 보험사의 중대한 과실 또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지들이 가입을 시켰으면은 계약 해지권은 제한되는 거야.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을 둔 왜 그런 거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보험가입자의 불안정한 법적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간 제한도 둔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인과관계가 없어?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보험은 어쨌든 사고는 난 거니까 보험 네. 하지만 그때도 너희 해지권 행사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PS 구조가 되게 복잡 다사다난하게 나오는데 PS 구조가 복잡할수록 난이도는 높아지지만 결국 PS 구조에서 답은 다 나와요. 일단 제가 연습 차원에서 PS 구조 다 써놨는데 앞으로 법률 지문에서 PS 구조는 제가 이렇게 나열하진 않을 거예요. 발췌독으로 보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아시겠니? 그럼 희한하게 답이 다 풀릴 건데 자, 마지막 6단락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보험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사고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요약 정리해서 끝났고, 자, 1단락 항상 주제랑 구조 묻는 문제잖아. 당연히 정답 3번이라고요.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 공정한 보험, 경제적 원리에서 봤지. 두 번째, 보험 목적 실현에 데 필요한 법적인 의무, 고지 의무, 정답 끝. T1, T2 그대로 정답 3번 끝이야. 됐니?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 설명 안 할게요. 다른 선지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자, 그 다음 봐봐. 봐봐.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는 풀 수가 없다니까. 이건 정보 없습니다, 여러분. 정보 없으면 판단 불가야. 이걸 왜 판단을 하고 있어? 내가 그러니까 자꾸 시중 해설지나 근거 잡는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는 거야. 왜? 풀이 과정은 틀렸어. 근데 정답이 맞아. 그러면 잘못된 사고 과정이 잘못된 실력이 생긴단 말이야. 실력이 아니지. 오히려 점수 깎아먹는 거예요. 봐봐. 해지 조건이 어딨냐고. 성립 조건만 있지. 자, 이거 그대로 녹색 쳐가지고 연결해 두세요. 보험계약은 보험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해지는 모르지. 그게 보험가입자가 다시 야, 해지할게요. 그래? 해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보험사가 해지하자. 그래? 해지가 되는 건지. 몰라 그건. 서로 합의가 될 건지 일방인지. 다만 뭐라고? 고지 의무 위반에서의 해지는 있지. 그러니까 PS 구조에서는 있는 거야 이게. 그런데 단순히 보험사 청약과 보험가입자 승낙? 거꾸로 적어놨잖아 지금. 근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지문 근거로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1번 선지는 판단 불가야. 이거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 이런 경우 가입이 된다. 이런 경우 계약이 성립된다고만 나와 있지. 이런 경우 해지된다. 모른다니까. 2번 선지 봐. 봐. 중요한 주제죠. 공정한 보험 뭐라고? 낼 돈 보험료와 받을 돈 보험금이 같아야지. 두 개 같아야 된다고요. 당연히 틀렸고. 3번. 보험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뭔 소리지? 사고 터졌을 때 그거 해결하라고 돈 주는 거잖아. 기본적인 보험에 대한 정의, 이해가 아예 안 된 게 맞죠? 사고가 발생해야 보험금 맞는 거죠. 자, 4번. 그래, 이게 뭐야? 중요한 사항을 근거로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고지 의무의 역할이잖아요. 중요한 사실의 역할이잖아. T2의 핵심 정보잖아요.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자, 이거는 좀 세부 정보죠. 그래서 5단락의 PS 구조 잡다 보면 보였을 거야. 세부 정보지만서도 PS 구조 위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였을 거고. 정답은 4번 끝나겠네요. 하나 더. 계약 해지권 왜 주니? 고지 의무 위반 때문에 주는 거지. 이해됐어요? 당연히 틀렸죠, 5번도. 그러면 사실은 5단락 세부정보 PS도 아니야. 4단락 같은 4단락 소주제의 PS 구조지, 사실은 또. 4단락 소주제 PS 구조죠. 됐니? 정답은 다시 한번 4번 보였고요. 자, 이거 잘 봐. 이거 좀 이따 공식으로 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정한 보험으로 풀려. 낼 돈 받을 돈 같아야 된다고요. 알겠니? 자, 그럼 봅시다. 보험료 낼 돈이잖아. 낼 돈이라고 적어. 여러분, 낼 돈이 2배가 됐으면 당연히 보험금 받을 돈도 2배 돼야지. 맞죠?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도 받을 돈이잖아. 받을 돈도 2배가 돼야지. 변하지 않는다. 틀렸죠?
보험금이 2배가 됐으면, 다시 낼 돈이 2배가 됐으면 받을 돈 2배가 돼야지. 틀렸죠? 4번 선지. 이거는 이제 확인할 거예요. 근데 보험료율, 사고 발생 확률 같았어. 근데 보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각각이 0.1, 0.2의 사고 발생 확률이었기 때문에 보험료율은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같지 않고요. 4번 선지. 보험금이 같다면, 낼 돈이 같으면 뭐도 같아야 된다고? 받을 돈도 같아야 된다고. 거꾸로 나갔네. 자, 보험금. 받을 돈이 같으면 당연히 낼 돈도 같아야지. 2배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봐. 보험료가 같다면 보험료 뭐라고요? 낼 돈. 그럼 보험금에 대한 기대감, 받을 돈도 같아야지. 됐어? 정답 5번 끝이라고. 봐. 주제구조로 다 잡혀 이렇게. 됐어? 경제학적 원리로도 풀어드릴 거예요. 좀 이따가. 자, 그 다음에 고지의무 봐봐. 고지의무는 결국 뭐야? PS야. 사람들이 알려야 된다는 거야. 알려야 된다고. 그럼 봐. 도움이 된다. S. 어려움을 줄여준다. S. 문제를 줄인다. S. 방지한다. S. 딱 봐도 정답 1번이겠네. 좁히고 발췌독 하세요. 구조 잡는 게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제 구조 잡는 게. 이해됐니? 주제 구조 잡으란 얘기야.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렇게까지 못 풀 수는 있지만 과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 솔직히 니네가 예를 들면 수학 어떤 선생님 수업을 들었어. 똑같이 실전에서 풀 수 있겠니? 근데 그런 사고방식을 배움으로써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 너희가 지금 나랑 풀었던 문제가 또는 너희가 공부했던 수학 문제가 공부했던 영어 문제가 100% 수능에 똑같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내신 아니잖아. 사고방식을 배우는 거고 풀이방식을 배우는 거고 접근방식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 느낌을 좀 잡아달라고요. 에이, 저거 실전에서 어떻게? 아니, 당연하지. 실전에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발췌독 해서 갈 거라고. 근데 이걸 좀 과장해서 오버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내가 예를 들면 생긴 건 아니지만 손흥민이고 손흥민이 나와서 쇼맨십으로 보여준 거야. 내가 스티픈 커리야. 커리가 나와서 3점슛 보여준 거야. 실전에서 못 쓰는 기술 같은 거 해서 아, 저렇게도 해볼 수 있구나라는 시범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라고. 그렇게. 주제 구조 잡으면 그만큼 쉽게 보인다는 느낌 잡아준 거라고. 계속 봅시다. 41번. 보험사에는 보험사 가입비에게 보험사고리나 보험금 지급한 후 이 새끼 이거 고지 똑바로 안 했어? 오케이, 계약 해지권 행사할 거야 라고 했대요. 1번 선지 볼게요. 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해지권 없다 그랬지. 아니, 잠깐만. 아니. 해지권은 가능해. 맞죠? 해지권은 가능하지만 보험금은 지급해야 된다 그랬어.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시. 중대한 과실이 있었어. 그래도 보험금은 지급해야 된다 그랬어. PS 구조 잡으면 있었을 거예요. 뭔 소리야? 잠깐만. 다시. 자, 봅시다. 보험사 과실이 있었어. 계약 해지권이 제한이 돼. 근데 아니,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PS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쪽으로 봅시다. 봐. 아, 여기 있네. 다시 봅시다.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 해지권은 제한이 된다. 다시. 제대로 잡았네요, 그러면. 자, 이렇게 발췌독 하라고. PS 구조 잡고. 불확실할 때는. 정리할게요.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어. 계약 해지가 안 되나 봐요. 오케이. 계약 해지가 안 되면 당연히 보험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2번 선지. 중대한 과실이 없었어. 그러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고지의무 위반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계약 해지할 수 있어야죠. 맞죠? 3번. 중대한 과실도 있었고 또 위반을 했어. 보험금 돌려받을 수 있냐고? 잠깐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줘야 된다 그러지 않았냐고. 맞죠? 3번도 지금 틀린 것 같고 4번 선지 볼게요. B가 고지하는 중요한 사항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으면 준다고 그랬잖아. 맞죠?
자, 그래서 41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으면 보험금 지급해야 돼. 지급해야 되니까 돌려받을 수 없네. 맞네. 정답 4번. 됐나요? 맞잖아. 인과관계 있으면 보험금 지급해야 돼. 계약 해지는 가능하지만. 그럼 지급했으니까 돌려받을 수 없는 거지. 정답은 4번 끝이네. PS 구조 잡아서 발췌독으로 풀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잘 보세요. PS 구조 잡아서 발췌독이야. 이게 법지문의 특성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마지막 이 문제. 3분 안에 딱 풀게요, 이거. 여기다 그냥 바로 풀게. 잘 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식을 가지고 올게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 잘 봐. 보험료는 낼 돈이야. 그러면 보험료의 총액과 받을 돈, 보험금의 총액은 당연히 같아야 될 거야. 맞죠? 근데 봐봐. 언제 보험금을 수령하니? 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거잖아. 그래서 보험금의 기대값, 보험금의 기대값, 얘는 사고 발생 확률에 보험금 곱한대요. 보험금 곱하기 사고 발생 확률. 됐니? 그 다음에 사고 발생 확률 P는 보험료율이고, 보험료율은 받을 돈 보험금 분의 낼 돈 보험료래. 이해됐어요? 일단 그래서 우리가 이 단락에서 가지고 오면 첫 번째 보험료, 보험금,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 그 다음에 사고 발생 확률 P와 보험료율이라는 크게 이 세 가지 공식이 잡힐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자, 이거 가지고 표 그려서 푸는 거거든. 근데 오늘 시간이 뭐 이미 좀 지났으니까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거 표 그려서 풀 건데 여러분 5분 정도 써서 여러분이 표 그려서 풀어보시고 다음 주에 보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와서 이거 표 그리고 풀고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고생들 많으셨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건데 과제입니다. 다음 주까지 경제 이거 다 풀어가지고 오세요. 배운 내용 다 적용해가지고 풀기보단 적용이야. 알겠어요? 하루에 5지문씩 하면 끝내고 남을 겁니다. 자, 내신이 있는 학생은 내신 우선 하시고 내신 끝났거나 수능 올리는 친구들은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자, 다음 주에 법 팩트 나갈 겁니다. 그래서 법률 패스트트랙 이어지는 흐름 잘 봐주시고 다다음 주부터 이갑이나 상상 온라인 중에 하나 정해가지고 모의고사. 그래서 이제 아마 다다음 주가 되면 6평 한 4주 남을 거예요. 다른 과목도 잘 해보셔야 되겠지만 특히 국어에서 저는 점수 무조건 만들 겁니다. 특히 내신 때문에 좀 밀렸던 학생들 제가 어떻게든 끌어올려 놓을 테니까 같이 고생해서 6평 끝나고 좀 웃어보자고요. 자, 수고하셨고 잘 가십시오. 안녕. 너무 창피해. 어떻게 이렇게 흑역사들 존나 박제 많이 돼 있어요. 약간 자기가 자기 흑역사. 벌써 5년 된 시험이잖아요. 해설 한번 봐봐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 봐봐. 진짜 가관들이야. 자, 잘 들으세요. 이걸 이제 A단락 내용들이고 지금 페이지는 몇 페이지냐면 같은 교재예요. 같은 교재 40페이지 있습니다. 같은 교재 40페이지고 이거 A단락 내용 정리거든. 그래서 일단 A단락의 가장 정보가치 높은 주제는 뭐였냐면 결국 공정한 보험이라는 거는 보험료와 보험금이 같다예요. 공정보험은 왜? 누군가 이득을 보면 안 돼. 그러면 당연히 낼 돈인 보험료와 받을 돈인 보험금이 같아야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한 번, 두 번 뭐라고 하냐? 보험료의 총합과 보험금의 총합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그마 총합 알죠? 세 번째, 보험료와 보험금의 기대값이 같다고 해요. 얘네들이 통계를 안 봐오니까 이거 expectation의 기대값이야. 평균. 어떻게 해야 되냐.
혹시 이거 모르는 사람, 수학에서 이 EX 모른다 손. 아, 다 아는 거야? 다행이다. 안다 손. 잠깐만, 손 좀 들어줘봐. 가만히 있어. 수학에서 EX가 뭔지 안다 손. 잠깐만요. 왜 그러지? 시그마 xi pi 기대값 평균 m 안다 손. 수학 시간이야. 갑자기 수학 시간. 갑자기 확률 통계 시간. 이거 안다 손. 모른다 손. 괜찮아. 빨리. 안다 손. 모른다 손. 모른다 손. 고3들은 다 알죠? 재수생들 다 알죠? 아니까 안다고 설명할게. 봐봐. 그러니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라고 한 거잖아. 기대값은 이건 거고. 그러니까 최대한 수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왜냐하면 저 문제는 꼭 그렇게 안 풀어도 됐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풀렸잖아. 기억나죠? 복습하라 그랬다. 이걸로 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쪽을 설명해 주냐면 사실 아까 브레튼 우즈 지문도 주제만 잡아도 풀리긴 해. 근데 왜 자꾸 이거를 수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내는 거지라는 제 가설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과 학생들한테 익숙한 방법을 주기 위해서 첫 번째, 이게 가장 타당하고요. 두 번째는 언젠가 경제에서 이렇게 풀리게 낼 거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여러분 각자 편한 방법대로 문과는 문과식대로 주제로 잡으시고 이과는 이과식대로 공식으로 털어도 상관은 없는데 한번 연수 차원에서 그리고 표그리는 어떤 정보 처리 차원에서 뭔가 사고력을 기르는 차원에서 같이 연습 문제로 풀어보자고요. 우리도 수학 연습 문제 풀듯이.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를 세 번 한 거야. 낼 돈과 받을 돈이 같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기는 뭐냐면 사고 발생 확률이에요. 지문에서 사고 발생 확률은 통계적 확률로 설명을 하거든. 그래서 전체 시행분의 해당 시행이니까 사고 횟수겠죠. 이렇게 찾겠대. 걔를 확률 P라고 놓겠대요. 얘는 뭐랑 같대? 보험료율과 같대. 보험료는 뭐분의 뭐래 그런데? 전체 보험금 분의 내가 낼 보험료래요.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기본 공식이야. A 단락에 나와 있는. 자, 그럼 이제 이걸 적용해가지고 문제 상황에다가 써먹을 거야. 옆에다 쓸게요. 그래서 이제 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표를 좀 의도적으로 작성을 할 텐데 실전에서는 이렇게까지 인위적 작성은 없을 수 있으나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실전 문제 풀이와 평소 연습 문제 풀이가 완전히 100% 같진 않잖아. 실전에서 암산으로 풀잖아. 막 1, 2, 3, 4번 막 시간 없었고 막 그러면은. 근데 뭐 애매한 건 두 번도 풀고 막 이렇게도 풀고 하잖아요. 똑같이. 연습 차원에서 볼게요. 그래서 보기 내용을 보면 일단 A라는 B라는 집단이 있고 각각이 사고 발생 확률 얘가 0.1이고 0.15 고정이래요. 그러면 일단 지문 내용을 노란색으로 엮을게요. 사고 발생 확률 P는 뭐랑 같았어요? 지문 내용상 보험료율과 같았죠. 오케이? 공정한 보험이래요. 당연히.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 자, 낼 돈. 사고 발생 확률을 0.1, 0.2니까 만약에 보험금 분의 보험료 계산을 하면 자, 보험금을 100 받으려면 사고 발생 확률 0.1이니까 보험료 10 냈어야 됐겠죠. 오케이? 그리고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당연히 0.1 곱하기 100이니까 10이었겠죠. 미안해. 일단 할게. 그러니까 문과는 그냥 이렇게 푸세요. 아, 선생님 저 수학 포기한다. 이렇게 푸세요. 이렇게. 그럼 깔끔하게 다 훨씬 쉽게 나오니까 이렇게 하시고. 아니 어쩌겠어. 이렇게 풀려. 나머지 선지를 판단하려면. 자, 그리고 이거를 2배 내보면 당연히 200분의 20이 될 거고 보험금도 0.1 곱하기 200이니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도 20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냥 산수 계산하는 거야, 얘들아. 자, 두 번째.
B 같은 경우에도 100 냈으면 20을 받는 거고요. 사고 발생률 0.2니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당연히 0.2 곱하기 100, 20일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2배 됐다면 200분의 40 될 것이고요. 기대값은 0.2 곱하기 200이니까 40 될 거예요. 야, 그냥 초등학교 산수 계산했어. 됐어요? 자, 옆에다가 쓰세요. 문제 옆에다 써. 문제 위아래 여백에다 딱 써. 그럼 깔끔하게 딱 풀릴 거야. 이 문제. 언능 써, 언능 써. 이미 다 쓴 학생들은 그냥, 예, 확인하셔도 되고, 안 쓴 학생들은 이렇게 표잖아, 표.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제발 표를. 내가 지방 올해 딱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고1 수업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이거 차라리 내가 수학 선생 하는 게 말을 더 잘 먹었겠다 싶기도 해. 왜냐하면 고1 내신은 거의 뭐 초등학교 수준이야, 진짜. 야, 내가 외고 서술형 문제 10문제 중 8문제 알려주는 거 보고 내가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다니까, 진짜. 그게 참 아닌데. 왜냐면 여러분이 20살 돼가지고 나이 80, 100살 먹은 할아버지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야, 이게 애들이 뭐 공부하기 힘들어 한다고 그거를 문제를 알려준다? 아닌데, 좀. 약간 거듭나야 돼요. 요즘은 남자고 여자고 다 거듭나야 돼서. 알아서 하세요. 뭐. 저는 충분히 잔소리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수능 한 7등급, 8등급, 수능 뭐 한 4과목 합해서 한 40, 한 35등급 정도 나와도 인생 사는데 지장은 없어. 근데 대학 가는 데는 존나 지장 있지. 내가 대학을 가고 싶으면 수능 한 7등급 맞으면 존나 지장 있는 거 아니냐? 그건 괜찮다고 하면 안 돼. 그건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뒤지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인이야. 그러면서 거듭나면서 내 인생이 성장하는 거란 말이야. 좀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 자, 보세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2배 높이면 보험금은 2배가 된다. 기대값은 변하지 않는다? 자, 봐. 지금 1번 선지는 뭐 얘기한 거야? A에 보험료를 10에서 200이라고 써놨네, 또. 20으로 올렸어요, 2배를. 그럼 당연히 보험금도 100에서 200으로 2배 오르죠. 기대값도 10에서 20으로 당연히 2배 오르죠. 됐어? 그러니까 1번 선지는 전부 다 2배야. 보험료를 2배로 높였어. 보험금도 2배, 기대값도 2배. 틀렸죠, 그러니까. 전부 다 2배죠. 이해됐니? 자, 2번 선지. B에서 보험금을 2배로 높이면 보험금을 2배, 100에서 200으로 보험료는 20에서 40으로 변했어요. 2배 됐어. 맞죠?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도 2배 됐어요. 2번 선지도 A, B를 분석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네, 보험료는 2배가 됐다. 쉽게 처리되죠? 표 바로 보니까. 3번 선지. 보험료율, 죄송해요, 욕해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그래. 보험료율이 뭐 어떻게 같지, 이게? 서로 다르다. A는 0.1, B는 0.2다. 됐죠? 4번 선지.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보험료가 2배다? 자, 보세요. 근데 이유가 있어. 자, 보험료율을 결정했기 때문에 4번 선지가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선지를 세팅한 건데, 보험금이 서로 같은 경우 100이고 100이죠. 그럼 보험료는 몇 배 돼야 되는 거야? 2배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유는 보험료율 때문에. 그러니까 4번 선지는 사실은 보험료율 갖고 엮어서 4번을 물어본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2배? B가 2배. B가 2배. 바뀌어야 되겠죠. A와 B가. 됐죠? 봐, 표 그리니까 아주 깔끔하죠. 왜? 정보가 그때그때 처리할 필요 없이 경우의 수가 혼란스러운 것들이 한 방에 다 처리되니까. 맞아요, 5번 선지. A와 B가 보험료가 같다면 20 냈죠? 20 냈죠? 보험료가 같아. 얘랑 얘 비교죠? 그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요.
얘 아까 20이었죠. 보험금 기대값. 얘도 보험금 기대값 20 같네. 정답 5번이네. 됐죠? 정답 5번. 됐니? 그러니까 사실 이과라, 씨발, 이거 이과라고 얘기하기도 좀 창피해. 이건 초등학교도 이렇게 풀겠다, 야. 근데, 선생님, 저는 이런 거 모르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하세요. 주제 잡으세요, 주제. 그러면, 낼 돈, 받을 돈 같다? 그래. 낼 돈 같아? 받을 돈도 같다. 끝. 이렇게도 풀린다는 거야. 일단, 작년 브레튼 우주 체제까지도. 알겠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여러분 알잖아요. 저는 팩트만 존나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근데, 미안해, 얘들아. 내가 이번 내신 끝나고 존나 웃겼던 게, 입안에 걔가 있구나. 지금 여기서 제일 공부를 좀 잘하는 고등학교? 한 전교 5등, 10등 하는 친구예요. 내가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지. 근데 그냥, 야, 공부하는 거 보니까, 이 정도면 됐다. 너 몇 등 하니? 전교 5등이래. 10등이래. 내가 너무 높구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안해, 얘들아. 내 기준에, 공부 이 정도 하면 됐다는 이과 기준 의치한 의치 정도? 내가 여러분한테 야 공부 이쯤 하면 됐어? 잘하고 있네 라고 여러분이 평가를 받는다면 이과 학생들 기준으로 진짜 문과도 의치한 수 다 뚫어요. 문과 기준으로 서영고 서성한 다 뚫어요. 미안해 얘들아. 내가 기준이 높아. 바꿔 얘기하면 기준에 맞추시면 그 정도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몇 달 안 남았고요. 버티세요. 11월까지. 꾸역꾸역. 방법 없어. 3년 안에 끝나야지. 재수하면서 연애할 수는 없잖아. 대학 가서 연애하세요. 내 연애 유튜브랑 블로그 많이 보고. 죄송해요. 이 얼굴로 그런 얘기 하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웃었는데. 자, 정답은 이렇게 정리된다. 끝. 됐죠? 여기까지. 네, 훌륭합니다, 다들. 필기 좀 잡아주세요. 여기 30초. 여기 30초. 자, 이해 안 되는 거 편하게 질문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 지금 이제 이번 주 클리닉부터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이번 주 클리닉부터, 그러니까 목요일 클리닉 왔던 고3들은 알았을 텐데, 몰랐을 수도 있는데, 제가 내신 지나면서 여러분 문제 푸는 거를 관찰을 좀 빡세게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들었고, 원래 비대면 학생들은 제가 줌으로 관찰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줌 세팅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다이소 가면 5,000원인가 3,000원에 거치대가 하나가. 거치대 하나 사가지고 캠으로 좀 찍어줘. 그러면 느낌이 딱 오거든요. 여러분이 계속 지금 사진 찍어 올리잖아요. 그것도 느낌이 있어. 현장 강의로 참석할 수 있는 학생들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시간 공개할 건데 오전에 와서 시험 좀 치세요. 그리고 시험은 일단 172 모의고사를 먼저 풀 건데 다 푼 학생들은 당연히 2감 온라인으로 할 거고요. 공지했죠? 뭐 사설을 이미 샀다든지 오프라인 샀다는 상관없어요. 다 갖고 오세요. 푸는 느낌을 좀 봐야 되겠어요. 한 명 한 명. 오케이? 그래서 보면 나와 각이. 보면 각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관찰자 효과라고 하죠. 양자역학 같은데 맞지? 제가 관찰을 하면 여러분 스스로도 뭔가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고1, 2 학생들까지 신청을 받아서 할 거고 내일 오전이 전부 다 시간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지금 현실적으로 한 40명 정도, 50명 모르겠다. 꽉 채우진 않을 거야, 근데. 그래서 지금 이 강의실에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채워서 정원 제한을 해서 시험을 칠 거니까 하시고, 뭐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 학생들 위해서 뭐 본점이라든지 뭐 대치 학생들, 부산 학생들도 제가 어떻게든 좀 시간을 마련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일단 비대면 학생들은 줌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 한 명 한 명 보고 있을 시간은 없어. 한 시간에 다 모아놓고 줌을 클릭하면서 눈앞에서 보면서 데이터가 다 쌓이거든요. 그리고 단과다 보니까 이게 한 명 한 명 피드백 하긴 힘들지만은 수업 시간에 여러분의 문제점들, 수업 전에 저랑 상담했던 내용들, 카톡 올렸던 내용들은 계속 머릿속에서 제가 이노 AI가 돼가지고 머신러닝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마이닝 하고 있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뽑아내고 있으니까 데이터를 좀 넣어주셔야 돼요, 제 머릿속에. 그러면 저는 지금 앉아서 공부한 느낌들을 보면요. 물론 솔직히 얘기할게. 이 새끼 좀 한 3등급 나올 것 같다라고 걱정되는 학생들도 있고, 오케이? 1등급 나오겠네. 라고 걱정이 크게 안 되는 학생들도 있고, 얘는 100분위 99, 100 찍어서 좀 괜찮은 의대 가야 되겠는데, 가능성 보이는데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 근데 여러분 잘 들어. 내가 들어갔던 지방 고등학교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입학 1등이 절대 졸업 1등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랬고요. 여러분 인생은요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공부를 다 하는 게 전부는 절대 아니에요. 제발 좀 여러분 뭐 서울대 갔어. 인생 안 바뀌어 별로. 미안해 얘들아. 어쩌겠어. 인생 별로 안 바뀌어. 선생님 공부 서울대 갈 필요 없나? 아니요. 서울대로 가야 그나마 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대 간 만큼을 더 여러분이 거듭나야 되는 거야. 아, 선생님 그거 너무 힘든 것 같은데요? 아니 별로 아니야. 이 관성이 있고 몰입이 있는 거지. 관성이 지나고 몰입이 딱 지나잖아요. 내 인생을 궤도율로 넣으면 그 뒤부터 쉬워요. 되게 편해요. 그냥 하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능성 어디까지인지, 여러분의 욕망이 어디까지인지, 여러분이 해보고 싶은 게 어디까지인지 해보라고. 야, 씨발 아직 20살도 안 된 애들이 벌써부터 저는 이번 생 망한 것 같아요. 장난하냐고 지금. 아니야 얘들아 제발. 인생 재밌고요. 즐길 거리 정말 많고요. 겪을 거 정말 많아요. 온전히 겪으셔야 되고 성인 돼서 온전히 겪으시고 제발 재수하지 말고 미안해 재수생들이 있는데 재수하지 말고 삼수하지 말고 사수하지 말고 제발 올해 안에 끝내세요. 가세요. 그래서 뭐 적당히 어떤 타협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냥 타협하지 말고 수능까지 가세요. 그 다음에 고민해 봅시다. 자 잔소리가 좀 길어서 죄송하고 영상 녹화는 잠깐 끊고요. 여러분 버버 원리주의 지금 풀라 그랬지 내가 영상 녹화 끊으라고.